악성 흑색종 작은 점이 목숨을 위협할 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작은 점 하나가 결국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김모 씨 55세.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등 뒤에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있던 거라 별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그냥 점이겠지. 나이 들면서 생긴 검버섯이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점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지만 색깔도 변하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졌습니다. 가끔 가렵고 만지면 약간 따끔거렸습니다. 그래도 점인데 뭐 대수겠어? 하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들은 진단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악성 흑색종입니다. 이미 림프절로 전이가 됐고 다른 장기도 검사해봐야 합니다. 작은 점 하나, 단순해 보이는 피부 병변 하나가 치명적인 암으로 변해 목숨을 위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몸 어딘가에 있는 점을 무심코 지나치고 계시지 않나요? 악성 흑색종. 이것은 점처럼 시작해서 전신으로 빠르게 퍼지는 가장 무서운 피부암 중 하나입니다. 피부암 중에서도 사망률이 가장 높고 전이 속도가 빠르기로 악명 높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한 점으로 착각해서 늦게 발견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초기 증상점과 암을 구별하는 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초기 증상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악성 흑색종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점과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점이 수십 개, 많게는 100개 이상 있죠. 그 중에서 어떤 게 위험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그 점들 중에 어쩌면 하나쯤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의학계에서는 이미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ABCD 법칙입니다. 이 5가지 신호를 꼭꼭 기억하세요. 이게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대칭 에이시머트리. 일반적인 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둥글죠? 태칭적이죠? 가운데로 선을 그어서 반으로 접으면 양쪽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마치 동전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흑색종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아요. 모양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마치 누가 억지로 눌러놓은 것처럼 아니면 물감이 번진 것처럼 좌우가 다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들어볼게요. 40대 박모 씨는 팔뚝에 있던 점이 이상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둥근 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쪽으로만 쭉 늘어나더래요. 마치 계란을 반으로 자른 것처럼 한쪽은 평평하고 한쪽은 볼록했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흑색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점을 보세요. 상상의 선을 그어보세요. 양쪽이 대칭인가요?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나요? 이상하게 불균형하다면 주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경계 보더. 정상적인 점의 가장자리를 떠올려 보세요. 또렷하죠? 깔끔하죠? 점이 끝나는 부분과 정상 피부가 시작되는 부분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흑색종은 경계가 흐릿합니다.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고 들쭉날쭉합니다. 마치 번지듯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까지가 점이고 어디부터가 정상 피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불규칙한 경계라고 합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점 가장자리가 마치 구름처럼 흐릿하더라고요. 또렷한 선이 아니라 점점 연해지면서 사라지는 느낌? 또 다른 특징은 노치 즉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자리가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 파인 부분이 있어요. 마치 톱니다. 바퀴처럼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점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정상적인 점은 경계가 명확해서 어디까지 눌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흑색종은 경계가 불분명해서 주변 피부와의 구분이 애매합니다. 세 번째, 색깔 컬러. 색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 점은 어떤가요? 대부분 갈색이거나 검은색이죠. 그것도 균일한 한 가지 색입니다. 점 전체가 같은 톤의 갈색이에요. 그런데 흑색종은 색깔이 뒤죽박죽입니다. 갈색이 있는가 하면 검은색도 있고 붉은색도 섞여 있습니다. 심지어 회색이나 흰색, 푸른색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마치 팔레트에 여러 물감을 쏟아놓은 것처럼
얼룩덜룩한 지도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이 색깔 변화입니다.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이 갈색이었다가 점점 검어지고 일부는 빨개지고 또 일부는 회색으로 변한다면 그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색깔이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암세포가 자라면서 멜라닌 색소를 불규칙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은 색소를 많이 만들어 검게 보이고 어떤 부분은 적게 만들어 연하게 보입니다. 혈관이 생기면 붉게 보이고 괴사가 일어나면 회색이나 흰색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 원래 갈색이었던 점이 갑자기 검게 변하거나 일부가 붉어지거나 검은 점에서 갑자기 옅은 부분이 생긴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네 번째, 칠음 다이애머터. 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6mm. 이게 기준선입니다. 연필 끝에 달린 지우개 크기 그 정도예요. 손가락으로 재면 대략 손톱의 절반 크기 정도입니다. 6mm보다 큰 점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물론 6mm보다 작아도 흑색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흑색종의 대부분이 6mm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사용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원래 작았던 점이 점점 커진다면 예를 들어 3개월 전엔 3mm였는데 지금은 5mm가 됐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점은 평생 거의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몇 년에 걸쳐 약간 커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몇 주,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커진다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한 환자의 사례입니다. 등에 있던 점이 3개월 동안 2배로 커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대요. 하지만 병원에 가보니 악성 흑색종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완치됐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합니다. 크기를 체크하는 방법. 스마트폰으로 점 사진을 찍어두세요. 날짜를 기록하고요. 한 달 후, 3달 후에 다시 찍어서 비교해보세요. 변화가 있나요? 커졌나요? 그렇다면 병원에 가세요. 5번째, 진화, 이발빙.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눈치채셨을 겁니다. 4가지 요소에서 계속 변화가 언급됐죠. 그만큼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게 5번째 신호입니다. 진화, 즉 이발빙. 악성 흑색종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빠른 변화입니다. 모양이 변합니다. 색깔이 변합니다. 크기가 변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생깁니다. 갑자기 가렵기 시작합니다. 긁고 싶을 정도로 가려워요. 하지만 긁으면 안 됩니다. 상처가 나면 더 빨리 퍼질 수 있으니까요. 표면이 변합니다. 원래 평평했던 점이 볼록하게 튀어나옵니다. 만져보면 커집니다. 마치 사마귀처럼 울퉁불퉁해집니다.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피가 나기도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부딪힌 것도 아닌데 점에서 피가 나거나 진물이 흐른다면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딱지가 생겼다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상처처럼 보이는데 잘 아물지 않아요. 몇 주가 지나도 계속 그대로입니다. 통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지면 아픕니다. 옷에 스칠 때 따끔거립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바닥에 있던 점이 3개월 동안 완전히 달라졌어요. 색깔도 변하고 크기도 커지고 걸을 때마다 아프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A, B 대칭 좌우가 다르다. B 경계 가장자리가 불분명하고 울퉁불퉁하다. C 색깔 여러 색이 섞여 있다. D 지름 6mm 이상이거나 점점 커진다. 이 진화 모양, 크기, 색깔, 증상이 변한다.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피부과를 방문하세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암세포는 자라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고 미루는 그 시간이 초기에서 진행기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람들. 흑색종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햇볕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 농부, 건설 노동자, 골프선수, 서퍼, 등산 가이드처럼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이죠. 피부가 하얀 분들, 특히 햇볕에 타지 않고 바로 빨개지는 피부 타입이 위험합니다. 어렸을 때 심한 화상을 입은 적이 있는 분들, 어린 시절에 자외선 노출이 성인이 되어 흑색종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피부암 환자가 있는 분들,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점이 100개 이상으로 많은 분들, 점이 많을수록 그중 하나가 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인 분들,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젊다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20대, 30대에도 악성 흑색종은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다리에, 남성들은 등에 잘 생깁니다. 흑색종이 잘 생기는 부위. 등, 다리, 팔, 얼굴, 두피, 심지어 발바닥과 손톱 밑에도 생깁니다. 특히 발바닥 흑색종은 아시아인에게 많습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한번 살펴보세요. 발바닥에 검은 점이나 줄이 있나요? 손톱이나 발톱 밑에 검은 줄이 생기는 것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걸 조갑 흑색종이라고 하는데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은 스스로 보기 어려운 부위죠. 그래서 가족에게 부탁해서 정기적으로 확인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난 뒤에 꼭 거울 앞에 서보세요. 전신 거울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손거울을 들고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등이나 엉덩이처럼 잘 안 보이는 곳은 배우자나 가족에게 부탁하세요. 서로의 피부를 확인해 주는 것,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요 증상 악성 흑색종이 진행되면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초기 증상을 놓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악성 흑색종은 피부 표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빠르게, 아주 빠르게 몸속 깊은 곳으로 파고듭니다. 초기를 넘어서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점에서 진물이 나거나 피가 납니다. 딱지가 생겼다 떨어지기를 반복하죠. 만지면 아프고 심하게 가렵습니다.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그런 가려움입니다. 피부 표면이 궤양처럼 파이기도 합니다. 마치 상처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아물지 않아요. 계속 짓물러 있습니다. 주변 피부가 붉게 변하고 딱딱해집니다. 염증이 생긴 것처럼 붓고 열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이. 흑색종 세포는 림프관을 타고 림프절로 이동합니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목 부위에 림프절이 부어오릅니다. 만져보면 딱딱한 혹처럼 느껴지죠. 림프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집니다. 폐로 전이되면 기침이 나고 숨이 찹니다. 간으로 전이되면 황달이 생기고 복부가 팽만해집니다. 뼈로 전이되면 심한 통증이 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뇌전이입니다. 두통, 구토, 의식 저하까지 올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작은 피부 병변에 불과해 보이지만 악성 흑색종은 전신 질환입니다. 피부암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전이가 가장 빠른 암 중 하나입니다. 사기 전이된 흑색종의 5년 생존율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기 초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가 넘습니다. 보이시죠?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검사와 치료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까? 의심되는 점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첫 번째는 피부 조직 검사입니다. 의사가 의심되는 부위를 국소 마취한 후 병변 전체 또는 일부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합니다. 암세포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깊이 침범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림프절 검사입니다. 감시 림프절 생검이라고 합니다. 암세포가 가장 먼저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림프절을 찾아서 조직을 채취합니다.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세 번째는 영상 검사입니다. CT, MRI, PET 검사로 폐, 간, 뇌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됐는지 확인합니다. 진단이 끝나면 치료가 시작됩니다. 초기라면 수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변과 주변의 정상 조직을 충분히 포함해서 절제합니다. 암세포가 남지 않도록 넓게 제거하는 거죠. 초기에 완전히 제거하면 완치율이 아주 높습니다. 림프절 전이가 있다면 림프절도 함께 제거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면역항암제나 표적치료제를 투여해 재발을 막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됐다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최근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면역항암제와 표적치료제가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습니다. 표적치료제는 암세포의 특정 유전자 변이를 공격합니다. 특히 BRAF, MEK 억제제 같은 약들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역시 예방과 조기 발견입니다. 예방과 관리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자, 그럼 악성 흑색종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악성 흑색종의 주요 원인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특히 강렬한 햇볕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세요. SPF 30 이상, PA 이상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턱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흐린 날에도 바르세요.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엔 가급적 그늘에 있거나 긴 옷과 모자를 착용하세요. 둘째, 정기적으로 피부를 관찰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전신 거울 앞에서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히 등, 엉덩이, 발바닥처럼 잘 안 보이는 곳은 가족에게 부탁해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점이 생겼는지, 기존 점이 변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두면 변화를 비교하기 좋습니다. 셋째, 피부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여줍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가 더 효과적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 들어있습니다. 카테킨은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근, 호박, 고구마 같은 주황색 채소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 세포를 보호합니다.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같은 베리류도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자외선과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넷째, 적절한 영양제를 고려하세요. 비타민 D는 면역력 조절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햇볕 노출을 피해야 하는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어요. 혈액 검사 후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히 보충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 효과가 있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영양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E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피부 회복을 돕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입니다. 다섯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암세포가 생겨도 우리 몸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흡연은 모든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흑색종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 시작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작은 점 하나가 목숨을 앗아간 이야기. 악성 흑색종. 이것은 실명보다 더 무서운 말 그대로 죽음으로 가는 질병입니다. 빠르게 퍼지고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주의가 목숨을 구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한테 그런 점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병원에 가야 할 날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도 오늘 들은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서로의 피부를 관찰해주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함께 병원에 가세요. 작은 점 하나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무시하면 죽음이 되지만 주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ABCD 법칙 기억하시죠? 비대칭, 경계, 색깔, 지름 변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는 계속해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